남침용 땅굴만 팔까요? 아니면 다른 땅굴도 팔까요? 자, 이 이스라엘에서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내셨던 분 역시 하마스가 많은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가자 지구 내에서는 수백 킬로가 넘을지도 모르는 땅굴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베트남전에서 월맹군들이 그 구찌 터널을 파서 지하 터널로 움직여 왔던 것처럼 가자 역시 그런데 그 당시 베트남에 그 땅굴 파는 것을 도와줬던 자들이 바로 북한 괴뢰, 당시 김일성이가 그 짓을 적극적으로 월맹에게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땅굴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고랑포 철원 등지에서 발견됐던 1, 2, 3, 4호 땅굴을 제외하더라도 북한 괴뢰들이 파놓은 땅굴은 지금 그 수효를 가히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남침용 땅굴만 팔까요? 아니면 다른 땅굴도 팔까요? 당연히 그 습성이 두더지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서 땅굴도 팝니다. 비행기 경납고, 포진지, 그리고 군수 공장 혹은 무기 저장고, 이 모든 것들이 지하 땅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가까운 지금 양강도, 자강도, 과거로 치면은 함경북도와 평안북도가 되어 있죠. 그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군수 공장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하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양강도 출신의 북한인이 그때 그 당시 저에게 전달해 준 이야기를 들어보건대 지하 12층까지 무기 저장고가 있고 각 층층이 그 화재나 가스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그 차단막 시설들이 각기 층별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있는 무기 저장고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게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을 해마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바로 그 무기 공장에서 일하다가 탈북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땅굴이라고 하면은 사실 전 세계로 볼 때 북한 괴뢰가 고수 중에 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우선 국가적으로 마약을 생산하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위조 지폐를 만듭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핵무기를 만들어서 불장난을 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마약, 위조 지폐, 요즘은 이것이 이제 암호화폐로까지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핵, 이 세 가지가 바로 북이 국가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바로 화폐를 획득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땅굴을 팔 때는요, 견고하게 파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상대방에게, 즉 적들에게 그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들키지 않게끔 파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은요 아주 기기묘묘한 전술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휴전선 부근에서 땅굴을 팔 경우에는요 탐지를 막기 위해서 흙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한다거나 또 중요한 메인 터널이 있다면 바로 옆으로 가지치기 하듯이 굴을 판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또 판 흙을 가지고 옆에 가지치기한 굴을 메워 나가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바깥으로는 흙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상대편을 속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괴뢰는 1971년 김일성이라고 하는 저 천하의 악질 전쟁 전번, 이 김일성이가 소위
9월 25일 날 내린 교시 이후에 남침용 땅굴을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번에도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라고 하는 하마스에게 이 땅굴을 팔 수 있는 기법을 북조선 애들이 전수해줬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안보단체에서조차 북조선 애들이 레바논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에게 땅굴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다시 이 기술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게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안보단체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 공작 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북한 괴뢰, 북조선 애들이 이런 못된 기술을 헤즈볼라나 하마스에게 전수를 해줘서 이번에 남침할 수 있는 그 기초 토양을 조성해 주었다. 이미 확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북한 괴뢰가 늘상 대한민국을 침투하기 위한 원초적인 방법이 뭐냐면 AN2기, 즉 나무로 만들어진 이 쌍엽기에다가 북괴 경보병 여단 내지는 특수팔군단 같은 대한민국의 특전사 요원들과 같이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을 태워서 낮은 고도로 날게끔 한 다음에 레이더의 탐지를 벗어나서 휴전선 넘어 대한민국 영내로 진입, 후방을 교란함과 동시에 전방의 대한민국 주력군들을 몰살시킨다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활용한 전술 가운데서 보면요. 이번에 우리가 꼭 주목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낙하산을 활용한 후방 침투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들은 이번에 그 10월 7일 날 유대교 명절을 맞이해서 열렸던 그 음악 축제 현장을 느닷없이 상공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갔고 또 이런 낙하산을 탄 이런 무장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춤을 추고 있던 젊은이들을 그야말로 난사를 해서 사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은 북한 괴뢰의 대남 공작기관 그리고 대남 공작 침투 부대 이런 군사 고문단들이 아랍 지역에 파견이 되어서 이들의 루트는 뻔합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통해서 레바논 베이루트로 침투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헤즈볼라를 만나서 이와 같은 군사훈련을 이수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몰래 야물 틈타든지 해상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육상 경로를 통해서 가자 지구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북한 괴뢰가 익숙하게 해온 낙하산 침투 방법, 땅굴 파는 등등을 전수해 준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조차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다는 건요. 주재국 비밀정보공작기관에서는 이미 뚜렷한 증빙자료, 하드 에비던스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 괴뢰, 북조선 사이에는요. 남북한 각각 2km, 도합 4km의 DMZ, 군사 분계선이 쳐져 있고 그 안에서는 일체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격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 4km에 달하는 이 비무장지대가 있는 만큼 하마스가 이번에 그 담장을 바로 넘어서 가자 지구를 탈출하듯이 넘어서 이스라엘 그 정착촌을 갖다 휩쓸고 갔던 그와 같은 작전은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일반 우리가 보통 T-10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낙하산 내지는 우리 국군에서 적어도 강하에 우리 특전사에 많이 활용하는 MC-1-1B라고 하는 뒤에가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닫았다 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낙하산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낙하산들은 보통
1000m 미만 상공에서 강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걸 타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4km 정도 되면은요, 날라와야 됩니다. 날라와야 되니까 보통 우리 특수 요원들이 하고 있는 우리 하호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할로라는 게 있는데 할로는 High Altitude Low Open에서 고고도에서 뿌려진 다음에 그냥 자유낙하에서 오다가 저고도에서 이제 오픈한다 그래서 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HALO 그 앞 글자를 따서 High Altitude Low Open 이런 식으로 해서 할로를 하는데 주로 이것은 우리 공수특전사라든지 또 해군 UDTCL 요원들이 그와 같은 그 높은 고공에 침투를 했다가 빠른 속도로 자유낙하를 하다가 일정 고도가 되면 낙하산을 산계해서 착지하는 그런 침투 방식이 되겠는데요. 지금 남북 간에 지금 비무장지대가 한 4km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통과하고 넘어오기 위해서는요, 하호라는 방식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High Altitude, 그 다음에 High Open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고도에서 그 낙하산을 키고 날라오는데 여러분들 그 신발 회사 모 회사가 그 스카이다이빙 그 보드를 타고 하늘을 이렇게 쫙 날아가면서 그 신발 선전하는 거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호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등에는 그 산소 통까지 메고 이렇게 나르게 되는데요. 물론 요원들은 중무장하고 폭약과 실탄, 총 모든 걸 구비하고 날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무장 무게만 해도 꽤 되는데 거기다가 그런 그 낙하 장비까지 해서 하늘을 날른다는 것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 마스크를 쓴 이유가요, 워낙에 높은 곳에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정량이 공급이 안 되면 하늘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떨어져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고고도 침투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러자라면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 괴뢰가 전 병력을 이 하호 장비로 활용해서 대한민국으로 침투시킨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듯이 얘네들이 허를 찌르는 건요, 달빛도 없는 금음, 내지는 악천후, 이럴 때 이런 그 AN2기와 같은 적어도 나무로 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비행기에 특수요원들을 실어서 대한민국으로 날려보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경우를 보면은 비무장지대 완충 구역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높이 한 6m 정도 되는 콘크리트 장벽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4km의 비무장지대 이런 지역 존이 있는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것이 그곳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육군 소장 출신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야코프 아미드로르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도요, 여기에 대해서 심대한 우려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필요한 것은 마치 대한민국과 북한 괴뢰 간에 DMZ가 비무장지대로 있는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가자 지구에 또 저쪽에 요르단 서쪽 언덕인 웨스트뱅크 쪽에다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됩니다. 즉 그러한 구역을 만들게 되면은요, 누구도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사살을 해서 제거해 버릴 수도 있겠죠. 최근에 들어서 북조선 괴뢰들은 낙하산을 활용하는 그 침투 능력을 은근슬쩍이 과시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기 박람회 현장에서 파란색 타이즈 같은 것을 입고 그
버르장머리 없는 김정은이 그놈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 공수특전사, 우리로 말하면 공수특전사의 그 낙하산을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군인 요원이 아니었는가, 그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모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마스들의 그 무기들 가운데 RPG-7이라고 하는 가성비가 매우 높고 좋은 북한 괴뢰의 수출 상품이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조선이 생산한 무기들이 하마스에게까지 흘러들어간 정황이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하마스 대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이스라엘군 IDF에서 대거 압수를 해보았더니 대전차 무기라고 하는 RPG-7이 나왔고, 또 북조선에서 생산한 F-7이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RPG-7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 람보가 출연했던 그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무기가 되는데요. 이 RPG-7은 주로 중동,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죠. 이것은 최초로 구소련에서 처음 개발했던 아주 휴대가 편리한 그런 포터블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북한에서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RPG-7이요. 지난 1993년 아프리카 모가디슈 전투 현장에서는 당시 소말리아 민병대가 이 RPG-7을 가지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하무적이라고 했던 블랙호크를 2대나 격추시켰을 만큼 이 가성비가 출중한, 가성비가 높은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깨에다가 메고 그냥 발사하게 되면 그대로 그것이 소형 로켓포처럼 날아가서 파괴력도 좋고 또 가격은 저렴한 아주 가성비가 높은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하마스 진영에서 발견된, 또 헤즈볼라 진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무장봉기 세력들에게 북한 괴뢰가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의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북한 괴뢰가 생산하고 있는 무기들이 가격이 저렴해서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다란 이것을 지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기가 왜 쌀 수밖에 없습니까? 대략 국제 시세의 절반 혹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가 자체가 인건비가 안 들어가죠. 그 무기를 만드는 북한 인민들에게 큰 돈을 주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원료가 또 국가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원료 캐다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분쟁 지역에서는 북한 괴뢰가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무기들이 지금 쫙 깔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